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오늘도 박연미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내년도 우리 경제가 어떤 향방을 보이게 될 것인가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모두 뭐 다 가장 궁금해할 만한 네. 주제 같은데 또 한편으로 또 듣기 전부터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렇죠. 그런 주제 같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죠. 내년 경제를 좀 한 줄 평으로 좀 해주신다면. 한국은행이 올해보다는 낫다. 올해보다는 그런데 낫다. 예상보다는 좀 미진할 수도 있겠다. 이게 11월 말에 한국은행이 수정한 경제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종전보다는 소폭 조정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일단 올해는 1.4% 예상했던 수준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 다만 내년에는 2.2로 봤던 게 2.1로 소폭 겸손해졌다. 왜냐하면 내년에 수출이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좀 나아지겠지만 예. 내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래픽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올해는 종전과 같은 수준, 네. 내년에는 0.1%포인트 정도 종전 전망치보다 소박하게 봤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어쨌든 숫자가 2로 올라가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질 거다.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아마 고물가 고금리가 한동안 이어질 테니 체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그래프로 보니까 더 이제 좀 차이가 커 보이는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뭐 수출이 회복세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달 11월 수출액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두 달 연속 회복 조짐을 이어가고 있죠. 이 반도체 영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참 오랜만에 전해드리게 되는 반가운 소식인데 10월에 13달 만에 양전에 성공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동안 우리가 쭉 말씀드렸던 게 간신히 흑자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수출이 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라고 했었는데 10월부터는 정말로 수출이 종전보다 늘어서 나타나는 그래서 나타나는 흑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수출이 1년여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네. 이게 10월만 그런 게 아니라 11월까지 두 달 연속으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채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근거는 역시 수출의 효자 품목이라고 하는 반도체 수출이 늘어났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16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반도체의 단가 자체도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한편 휴대폰이나 디스플레이나 가전에 대한 수요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 지금부터는 좀 우리 몸에 와닿는 좀 더 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올 한 해 우리 경제 고물가가 큰 부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내년에는 그러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체감하시는 물가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워낙 그 액면가 자체가 가공식품도 상당히 올라가 있고 예. 서비스 물가도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한국은행이 예상한 물가가 올해는 3.6, 내년에는 2.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외 기관들이 공히 보고 있는 수준이 평균치가 내년에 2% 중후반대입니다. 아주 보수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보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에도 뭐 최고치로 보는 게 2.6이니까 한국은행이 그 정도까지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러 기관들이 이제 그 줄지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낮게 보는 쪽이라고 하면 JP모건이나 UBS, 노무라 정도가 2.2에서 2.3 사이를 예상을 하고 있고 예. IMF는 2.4 그리고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2.6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내년도 체감 물가는 만만치 않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2023년도보다는 좀 낮게 전망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부담스러운 수치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올해 네. 3.6 오르고 이거 네. 받고 그 위로 위에 또 2.6이 올려지는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네. 네. 정부도 어쨌든 그 먹거리 물가 특히 서민들 체감할 수 있는 먹거리 물가 안정이 좀 시급하다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네. 당국자 설명 듣겠습니다. 민생 안정의 제일 첫 출발은 사실은 물가 안정입니다. 가격이 안정돼야 우리가 번 거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데 먹거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고
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정부가 워낙 그 대외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내기 어려운데 그 식품 기업들에게 가격 인상을 좀 자제해달라 요청하는 뭐 네. 이 정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는데 지나치게 상승폭이 크다든지 네. 아니면 원자재가 상승을 이유로 올렸는데 계속해서 하락했는데도 추가로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쪽이 있으면 예.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기업들도 분명히 원가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갔으니 상승의 요인은 있겠으나 네. 혹여 이게 지나친 탐욕으로 편승 인상을 하지 않느냐. 이게 국내외 공히 이야기되는 그리드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정부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역시 이건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는 그런 정책일 테고 근본적으로는 아마 예.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무엇이냐. 내년도 정부 정책의 요점은 아마 거기 있을 겁니다. 오늘 뭐 대통령실이 잠시 전에 뭐 네. 개각도 단행했는데 그 내년도 이 정부 경제 정책 방향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건전 재정 기조를 계속 지속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긴축재정 기조는 아마 유지가 될 겁니다. 올해에도 사실은 그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 그 상승폭 자체가 줄어든 해였거든요. 예. 올해 총지출 증가율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5.1% 늘었는데 이것도 기록적이었지만 내년도 정부가 이 본예산 기준으로 총지출이 얼마나 늘어날 거냐 예. 이걸 3% 미만으로 묶었습니다. 상당히 아껴 쓴다는 뜻인데요. 예. 이번에 오늘 인사가 난 그 대표적인 포스트에 있는 경제 담당 인사들의 그 면면을 좀 보면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이 역시 지난 MB 시절부터 현직에 있었던 그리고 굉장히 원리 원칙에 충실한 경제정책국장 출신입니다. 그리고 긴축재정을 통해서 재정을 짜온 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인물이고 박춘섭 경제수석 역시 예산통입니다. 예. 대변인을 지내서 이 언론 혹은 국민들과의 스킨십은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통위원 시절에도 한국은행 정통 인사들보다 더 강경하게 금리 인상 쪽에 입장을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포스트에서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내년에 경기를 좀 받쳐주려고 한다면 올해보다는 돈을 좀 써야 한다 이런 반론도 아마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아껴 써서 뭐 할 수 있는 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원칙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금리를 좀 인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조금 뭐 이렇게 거기에 무게를 둬서 좀 발언할 수도 있고 입장을 낼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일단 그 네. 한국은행은 기능적으로 정부로부터 네.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다. 이게 뭐 내외의 원칙이기도 하고 그렇죠. 다만 정책과의 정책 믹스, 이 조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우리가 7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그러니까 동결을 해야만 해서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네. 가계부채가 워낙 무겁기도 하고 부동산 PF 대출 같은 것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많아서 예. 추가로 올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아마 더 이상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박춘섭 의원이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김으로써 예. 금통위 구성 안에서는 강경 매파가 빠진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안에서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중립적일 가능성이 크다. 아,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렇고요. 뭐 추가로 어떤 위원이 보충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 내년도에 그래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는 어렵겠고 인하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 아마 앞으로는 이 얘기를 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게 이제 계속 동결을 해서 네. 이제 부채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문제를 조금 어떻게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텐데 그 내년 세계 경제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면 이게 또 그 모르겠습니다. 원칙론적으로 좀 해야 될 텐데 이게 관료들이 또 뭐 그렇게 좀 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잖아요. 내년에는 아마 대내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변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네. 대내적으로 가장 큰 변수는 오히려 정부 자신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 원칙에 따라서 예. 지금까지 허리를 졸라매고 있었는데 허리띠를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2%대 성장의 그 기저가 되는 건 수출이 예. 받쳐준다는 뜻인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내수가 너무 사라진다.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하면
민간이 돈을 안 쓰면 예. 돈이 나올 곳은 정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정부 지출의 기여도가 올해는 1, 2분기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정부도 지금 아껴 쓰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GDP에서 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기여도가 마이너스였다는 건 GDP 성장률을 계산할 때 정부가 끌어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예. 3분기에 0.2%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3분기 전체 성장률이 0.6에 그쳤으니까 내년에는 정부가 역할을 좀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는데 예. 경제의 주요 위치에 있는 분들은 기축재정을 지지하는 분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가 하나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대외적으로도 예.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에 나온 상승률을 보면 좀 떨어졌다. 그런데 프랑스의 올림픽이 있고 유로 2024가 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내년도 여름에 펼쳐질 그런 이벤트들인데 그렇다면 물가는 좀 떨어졌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들이 계속 열린다면 우리 주요국들의 경기는 좀 살아날 것이다.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 또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복잡하게 예측하기가 고려해야 좀 하는 어렵겠군요. 변수가 많습니다. 네. 그 내년도 그러면 네. 부동산 경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장 관심 있게 좀 보실 것 같은데. 부동산 경기는 사실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부동산 경기가 추석 이후에 고꾸라진 데에는 정부가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자금 대출의 공급 그리고 민간의 50년 만기 대출 이런 것들을 중단시켰기 때문인데 네네. 만약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내년에 그 신생아 특공, 신혼부부에 대한 특공 이런 것과 맞물려서 예. 정책자금 대출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 부동산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금리 인하 말씀을 드렸는데 예.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나 그 유로존의 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좀 빠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위기 보고 우리도 따라갈 테니까 하반기에는 극심한 양극화 속에서 사람들의 선호하는 지역은 좀 올라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예. 내년 하반기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물가 얘기도 했지만 물가는 안 잡히고 뭐 침체도 우려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수 소비를 좀 진작해야 될 그 정부 책임도 있는 것이고요. 네.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뭐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뭐 확대할 전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게 돈 좀 쓰란 얘기죠. 내수가 네. 실종되어 있어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년 카드 사용액이 만약에 올해보다 100% 플러스 5% 그러니까 105%를 초과한다면 예.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카드로 2천만 원을 긁었는데 예. 내년에 3,100만 원을 썼다라면 이 올해보다 그 105%를 초과하고도 1,000만 원 더 쓴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여기서 10%인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 공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소비 여력이 있을 거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